2000년 전까지 국내에는 변호사 광고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의 광고도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현직 판검사까지 개입해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해준 대전 법조 비리 사건부터 또 최근에 전관 변호사가 법조 브로커를 통해서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정은호 게이트까지 모두 이 법률 시장이 불투명하고 전관 예우 등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다 보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자신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현행법상 변호사들의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규제를 하고 또 심의를 합니다. 이 무제한으로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업적 측면만 강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변호사들의 활동이 상거래보다 상위에 있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라면서 변호사들의 광고를 아주 자유롭게 풀어놓은 미국 같은 나라도 많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변호사 광고가 전파를 타고 있고요. 또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자극적인 화면, 또 은행을 털어도 내가 안 잡혀가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 심지어 한 번 이혼 소송을 맡겨주면은 또 한 번은 반값에 해주겠다는 1+1 광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이런 것들이 다 변호사 광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목적보다는 시선 끌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한 취재는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변호사에 대한 광고가 처음 허용된 2000년만 해도 변호사 숫자는 4,000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 이후 급증해 지난해 기준 변호사 수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난 만큼 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버스나 현수막, 전단지를 통한 광고를 할 수 없고 신문이나 벽보 광고에도 최고, 유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광고가 활성화되면 경쟁 과열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자본력을 가진 대형 로펌과 유명한 법무법인들이 그런 광고를 독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결국 법조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인식들을 국민들은 떨쳐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광고 내용이 과장될 경우 법원 판결 등이 돈에 좌우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 광고심의 규정 개정을 위해 TF팀을 꾸린 대한변협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